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나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0주차를 맞이해서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한 30분 동영상 스피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긴 했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행운이게도 4일 동안의 그러한 황금 연휴가 됐는데요. 어린이날과 임시공휴일을 맞아서 목금토일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황금 연휴입니다. 저는 이번 황금 연휴의 첫날인 어제를 굉장히 편하고 좋게 보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아직도 3일이나 남았다는 그러한 심적인 여유 때문에 어,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냈어요. 뭔가 잠을 자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로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잤고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정말 어떤 게으름뱅이, 네, 굉장히 무슨 백수인 것 마냥 굉장히 이렇게 마음도 몸도 편하게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낮잠도 많이 자서 이렇게 약간 12시가 넘은 그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직 피곤하지 않아서 이렇게 짬나는 시간에 30분 스피치도 이렇게 제가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어,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마음도 몸도 편한 상태에서 그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3일이나 남아서 내일도 굉장히 편하고 재밌는 하루를 보낼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기분이 매우 좋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또한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렇게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황금 연휴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오는 황금 연휴가 아니니까 이럴 때 즐겨야지 또 언제 즐기겠어요. 네. 사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한 스피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스피치를 진행할 때 제가 지금 쓰는 프레젠테이션 또한 신종우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신 프레젠테이션 파일인데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작된 프레젠테이션을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한 교수님께서 저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에게 뭐 프레지의 아이디 아니면 링크 이런 것을 걸어 주어서 조금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고 파일을 이제 사이트에 올려놔서 저희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써야 되고 뭐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QR 코드로 올려주셔서 저희가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손쉽게 이제 누르기만 하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역시 이제 앞서가는 이 세대에 발맞추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세련된 이런 기술을 사용해 주셔서 저희도 편하고 이제 교수님도 재밌고 편한 그러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얼른 이러한 기술들을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도 저도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기술을 언젠간 또 배우고 싶습니다. 네, 이제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제 밑에 이제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의치상 레진의 혼합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의치상 레진의 혼합이란 치과용 의치상 레진은 단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액인 단량체의 주성분은 메스크레이트이며 분말인 다량체는 액과 동일한 단량체가 2개에서 3개 혹은 그 이상 다수와 화학적으로 결합한 폴리메tal리 메탈 크라일레이트로 고분자 재료입니다. 분말에는 레진의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한 레진액과 이제 레진 분말의 사진입니다. 네, 여기 레진액 그리고 레진 분말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이제 혼합하여서 어, 혼합하는 그러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레진 분말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제 레진 분말 같은 경우에 색깔이 나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 개개인마다 이제 치은이나 구강 내에 형성되어 있는 조직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의 이제 색깔을 고려하지 않고 한 색깔로 통일해서 이렇게 채우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강해주는 그러한 덴처의 색깔만 이렇게 만약에 그냥 단색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뭐 빨간색인데 저희가 만들어주는 총우치는 이제 레진 분말이 그냥 빨간색밖에 없어서 빨간색의 총우치를 만들어 드렸는데 구강 내 조직 이제 뭐 구개라든지 뭐 그러한 조직들은 분홍색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색깔이 많이 달라져서 부자연스럽고 이제 신미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 이제 발전하는 세대에 걸맞게 그리고 이제 환자를 많이 대우하는 환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걸맞게 어, 많은 이제 환자들 개개인에 맞춰서 레진 분말의 색깔을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굉장히 호전된 그러한 상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레진 분말의 색깔을 나눠 놓은 그런 네 환자와 이렇게 환자의 구강 내 색깔과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사진에서 보신 환자분의 구강 내 색깔과 다른데 아까 그 환자분에 맞췄던 똑같은 레진 분말을 사용하면 이분에게 사용하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연스럽고 심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또 이 환자분의 또 개개인의 구강 내 색깔과 맞춘 그러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겠죠. 네,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혼합 용기, 믹싱 jar, 혼합 주걱, 믹싱 스파츌러, 그리고 스푼, 그 다음에 스포이드. 네. 혼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합 방법은 레진 혼합 용기는 이제 레진을 혼합한 후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유리잔의 사진인데요. 왜 유리잔의 사진을 넣었냐면 레진 혼합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도제 혼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혼합하여 병상 상태가 될 때 석고 몰드를 내로 전입하는
가압 성형법으로 의치를 제작하는데요. 단량체만으로는 성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량체는 중압 과정에서 21% 정도의 수축이 발생하므로 가소성 향상과 중압 후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량체를 함께 혼합하여서 사용합니다. 레진의 분말과 에그 혼합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측정하고 혼합해야 하는데요. 제조회사의 설명서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분말과 에그 비율을 무게비 2대1 또는 부피비 3대1로 해서 혼합을 합니다. 혼합 비율에서 레진액이 많으면 중압 수축이 크게 되고 기포 발생이 많아지며 강도가 약해지고 색의 안정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반응 시간이 길어지고 레진액과 분말의 혼합이 적절하지 못하면 중압 후 의치는 적합도와 강도가 저하되므로 기포 발생과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레진 분말과 레진액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메모루 왁스 제거 때 제거된 기초상을 수거하여 무게를 측정해두면 추후 필요한 레진 분말의 양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부치상 무게의 1.2배를 측정하여 사용하고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이나 분말 부피의 3분의 1을 측정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크기의 의치 하나를 제작하는 데는 30cc의 분말과 10cc의 액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분말과 액의 비율이 부피비로 3대1인 경우 분말 30cc에 액 10cc를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 지시하는 혼합 비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량컵을 사용하여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레진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로 혼합합니다. 레진액에 분말을 첨가하는 이유는 레진 혼합물 속의 공기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혼합 후 작업대 위에 여러 번 톡톡 두들겨 진동을 가하여 기포가 표면 위로 상승하도록 하여 기포를 제거합니다. 레진 혼합물이 병상에 도달할 때까지 레진 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뚜껑으로 덮어주는데요. 혼합 초기에 밀폐하지 않으면 레진액의 증발로 혼합 비율이 다를 수 있게 되고 불완전한 중압으로 줄무늬가 생기거나 희게 변색되고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킵니다.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은 실내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20도에서 10분, 20분 경과 후에 병상이 되며 병상 레진의 작업 시간은 적어도 5분 이상 병상 상태로 성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레진 취급 시 주의 사항입니다.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공기 배출 시설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요. 이제 레진 취급 시 주의 사항에서 첫 번째는 레진액 또는 미경화 레진 혼합물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부에 과도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거나 셀로판지를 사용하거나 손에 바셀린을 도포하여 취급하도록 합니다. 중압이 완성된 재료나 다량체는 유해한 성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에는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을 해야 하고요.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여 만약 맨손으로 만질 때에는 손때나 기름때가 레진에 묻어 완성된 의치상의 색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죠. 레진의 전입.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압 성형법, 두 번째 유입 성형법, 세 번째 주입 성형법입니다. 네, 먼저 이 성형법을 하기 전에 레지느 전입이란 이제 나브칠을 메모란 후에 왁스를 제거하여 형성된 주형 속으로 레진을 주입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레지느 전입은 병상 단계에서 시행하지만 병상화할 때까지의 시간은 주위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중합 시간은 짧아지고 액과 분말이 혼합된 레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물리적 변화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모래상, 단량체와 다량체를 혼합한 초기 상태로 물과 모래를 혼합한 것처럼 점착성이 없이 젖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섬유상, 섬유상이라고 하며 분말이 액에 침투되어 녹아 점착성이 있고 실같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병상, 점착성이 사라진 직후의 상태로 병상이라고 하며 성형하고 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병상 단계를 잘 알아야겠죠. 병상에 이르는 시간은 분말 용해도와 상관이 있으며 온도와 분말의 입자 크기는 용해도에 영향을 줍니다. 분말 입자가 미세하고 실내 온도가 높으면 다량체의 용해가 촉진되어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4단계 고무상, 고무와 같은 탄력성이 있는 상태로 전입 시기가 지나 주형 속으로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인 고무상이 되기 전에 병상 단계에서 꼭 이제 전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가압 성형법입니다. 왁스 제거가 끝난 상암과 하암 사이에 음영의 병상을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상암과 하암 사이에 레진의 과잉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고경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조작이 간단하고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레진을 넣는 양에 따라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으로 나뉩니다. 언더패킹 그리고 오버패킹. 네, 언더패킹 잠시 돌아가서 네. 언더패킹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언더패킹은 처음에 함의 음영 속을 다 채우지 않고 일정 양만 넣은 다음 레진을 이제 조금씩 첨가하면서 가압하고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버패킹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함의 몰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넣고 매번 가압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 과잉분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주로 오버패킹 방법이 임상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버패킹 방법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 언더패킹과 오버패킹 중에 이제 어, 왜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은 이제 언더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주입하여서 이제 그 가압하고 전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레진을 이제 꽉꽉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꽉꽉 채워 넣기까지의 이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기준을 맞추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든데요. 오버패킹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게 그냥 많이 채워 넣고 가압하고 이제 삐져나온 것들을 그냥 이렇게 싹 제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빨리 단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넘쳐나는 그 레진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몰드 속에는 레진이 이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기준 또한 맞추기가 쉬워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셀로판지 사이에 넣고 주물러서 레진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고 직경이 6mm 정도 되게 롤 상태로 만듭니다. 롤 상태의 레진을 섞고 음영 속에 전입할 때에 인공 치아 부위부터 손가락으로 앞접하면서 전입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레진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의치상 부분도 손가락으로 앞접하여 전입하는데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지나 비닐 장갑을 끼고 레진을 혼합 용기에서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가 되게 롤 상태로 만듭니다. 그 후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레진을 앞접하며 전입해 줍니다. 하음의 레진 위에 물에 적셔 부드러워진 셀로판지를 물기를 제거하여 놓고 상함을 맞추고 브랜치 프레스에 넣어 천천히 압박을 가합니다. 열 중압 레진을 가압 성형법에 의해 전입시킬 때에는 대개 3번 정도의 시압을 가하는데 압력의 정도를 점점 증가시켜야 합니다. 1차 시합을 하면 함 속에 레진이 과잉으로 채워졌을 때에는 상함, 하함 사이의 틈으로 레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차 시합 시 음영 속에 과잉의 레진을 채웠다고 완전히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가압하면 셀로판지로 인해 레진이 모형면에 잘 적합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레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천천히 가압하여야 합니다. 메몰함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상악 메몰 주형은 상함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메몰 하함은 구개부와 전정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하암 매몰 주형도 상암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암은 순협측 전정부와 치조 설측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상암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놓고 닫아줍니다. 이때 상하암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을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급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과잉의 레진이 상암, 하암 사이로 밀려 나오게 합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의치상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실습 시간에도 아직 메모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제 저희가 이 메몰 그 의치 제작을 하기 전에 신종우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저렇게 기계로 해서 정말로 꽉 눌러주면은 그 넣었던 전입했던 이제 그 지조제 부위의 레진이 이렇게 넘쳐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이제 석고 같은 경우도 넘쳐나는 부위가 이제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메모를 할 때에는 이제 또 넘쳐나는 석고 때문에 이제 레진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그 부위를 보상을 해주지 않게 이제 석고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하고요. 이러한 그 프레스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이제 압력을 가하는 이유도 사람의 힘으로 압력을 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압을 하면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빼내지 못하는 그 오버된 부위의 그러한 레진까지도 이렇게 쫙 빼낼 수가 있습니다. 하암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 음영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된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해 줍니다. 레진 전입의 불충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레진의 전입이 불충분하면 레진 표면에 약간의 레진액을 도포하고 소량의 레진을 필요한 곳에 추가한 후 셀로판지를 레진 위에 덮고 다시 상암, 하암을 조립하여 2차 압박을 가한 상태로 적어도 1분 정도 두어 여분의 레진이 옆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상암, 하암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이제 조각도로서 음영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된 레진을 아까 이제 프레스 압박을 가해서 이제 삐져나온 그러한 레진 부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제거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때 상암, 하암 사이로 빠져나온 여분의 레진을 플래시라 합니다. 함을 프레스로부터 제거하고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떼어내고 상암, 하암 사이로 흘러나온 과잉의 레진 플래시를 의치상의 외형에 따라 예리한 조각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의치의 고경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셀로판지를 덮고 상암하암을 조립하고 1차 시압보다는 더 큰 2차 압력을 가하고 다시 함을 열어 여분의 레진을 제거합니다. 적어도 시압은 3번은 반복해서 더 이상 과잉의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석고 음영 내부가 완전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함에 레진이 잘 채워지면 조직면의 모형의 해부학적인 형태들이 자세하게 인기되어 있고 셀로판지를 떼어내면 광택이 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중압 후 의치상 전체에 기포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압 횟수가 증가할수록 압력을 점점 증가시키며 최종 가압은 가장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압은 점차 더 큰 압력을 가한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암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치상 내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암과 하암 사이에 레진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진을 첨가하면 의치의 고경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압에서 최종 압력을 가장 크게 가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압력이 작으면 레진 혼성 후 의치상의 조직면과 연마면의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에는 최종 압력이면 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압력이 140kg
제곱센티미터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인공지의 변이나 파절이 초래될 수 있고 어, 모형의 파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핸드, 핸드벤치 프레스인 경우에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에는 최종 압력이 55kg면 족하고 핸드벤치 프레스인 경우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의치상 레진의 색조 부여. 네, 이 전에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레진 전입 시 사용되는 압력 기구로는 벤치프레스 그리고 어, 네우매틱, 니우매틱 프레스, 그 다음에 하이드롤릭 프레스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 니우매틱 프레스나 하이드롤릭 프레스는 벤치 프레스보다는 조작이 편리하고 압력 조절 장치에 의해 압력 조절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압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압력 수치와 함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치아가 파절되거나 섞고 매몰재 속으로 레진이 밀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진 전입이 끝나면 상암 하암을 일조로 하여 클램프에 넣고 육각 나사를 돌려 잠깁니다. 클램프의 하부에는 스프링 장치가 있는데 이유는 레진을 중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레진의 중합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레진의 수축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레진 온성기의 물속에 클램프로 조여진 함을 넣고 온성 준비를 합니다. 이때 레진액이 레진 분말에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30에서 60분 동안 물속에 담갔다가 온성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레진액이 증발하여 의치상의 강도가 저하되고 반대로 너무 빨리 온성하면 의치상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치상 레진의 색조 부여는 이제 환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의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신미 총의치를 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때 색조의 선택 기준은 구순과 은협 이행부 부근의 치은색을 참고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착 치은 부위는 밝은 분홍색이고 치조점막 부위로 이행하면서 색조가 점점 짙어집니다. 부착 치은 부위가 갈색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은의 색조를 재현하려 하면 환자의 연령, 성별, 취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여 착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숙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신미 총의 지상을 제작할 때에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치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의치상을 제작합니다. 색조를 형성하는 부위는 부착 치은 부위, 치간유두 부위, 치근 풍용 부위, 치조점막 부위 등이고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기 위하여 어, 레드 레드 피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의치상 레진에 색조를 부여하는 과정을 기술하기로 합니다. 먼저 석고로 1단계 메모를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후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산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의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해 주는데요. 그리고 순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하여 줍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숙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신미 총우치상을 제작할 때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치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의치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네,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기 위하여 레드피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치음 부위라든지 이제 지조 부위가 그냥 이렇게 구강 내 빨간색만 있으면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까지도 모방을 해주면은 굉장히 의치 같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기의 구강 구조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하게 모세혈관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의치 전용 색조 세트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분홍, 자주, 그리고 갈색의 5종류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의치 전용 색조의 표본이다 라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보신 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미적으로다가 환자 개개인의 이제 구강 내 조직의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그 색깔에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의치를 제작할 수 있도록 색깔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온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석고로 1단계 메모를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여 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숙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시켜줍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하여 줍니다. 공기가압 레진 온성기에 색조 처리함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중압시킵니다. 그 후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의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고 통법에 따라 의치를 온성시켜줍니다. 공기가압 레진 온성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중압시켜주는데요. 그 후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의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고 통법에 따라 의치를 온성시켜줍니다. 중압 후 의치를 취출하고 연마하면 개인 특성에 맞도록 색조 형성된 신미총의치가 완성됩니다. 한천으로 메모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분사법으로 분사하여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제 중압 후 취출한 의치를 연마하여 이렇게 완성된 그런 완성본 사진입니다. 보셨듯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A, B 이렇게 순서대로 의치 제작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신조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유입성형법에 대한 그러한 스피치를 제작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스피치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가셨을지 제 머리에 조금 들어오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조우 교수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신 프레젠테이션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황금 연휴 동안에도 제가 그냥 마냥 놀 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영상 제작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학교 내에서 또 과제가 이건 이
총어치 시간의 과제 말고도 다른 수업의 과제들도 있어서 사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런 과제들을 끝내야 하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이게 싫지 않은 이유는 신조 교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저에게 하나하나 나중에 도움이 돼서 다 저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돌아올 이러한 저의 이점, 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에 이제 이렇게 의치 제작 과정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면 결국엔 의치라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완성본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과제를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를 만드는 이러한 과정들을 또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은 또 저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 어차피 해서 나를 만들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해야지만 재미없고 힘들고 더 피로하고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음, 어차피 나를 만드는 것인데 하면서 좀 더 재밌게 여유롭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어, 제작을 하고 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점이 되는 것이지 남에게 이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긍정적인 어,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뭐 과제라든지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바를 하는 것이든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면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재밌게 그렇게 어떤 일이든 공부든 잘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와 같은 세대를 걸어가는 그러한 이제 동료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걸어갈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지상 레진의 혼합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 네, 이번 30분 스피치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을 만들 때에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황금 연휴 또한 재밌게 알차게 의미 있게 그렇게 어, 정말로 꽉 찬 그런 휴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분 스피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